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서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취업이나 진학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입대 대기도 아닌 그야말로 쉬는 청년이 49만 7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구직을 단념한 취업 포기자, 이른바 취포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취뽀족 아니고 취포족. 사실상 구직 의욕을 잃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통계청이 15세에서 2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상태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쉬었음은 현재 일하지도 않고 구직 활동도 안 하는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쉬었다라고 답한 이들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육아, 가사, 학업, 심신장애 등의 이유 없이 그냥 쉰 경우를 뜻합니다. 이런 쉬었을 청년들이 이게 갑작스럽게 증가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이뤄진 조사에서 추이는 좀 어땠습니까? 네, 청년층에서 이 쉬었음 인구는 2020년 2월 43만 8천 명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1년 새 거의 10%인 4만 5천 명이 늘어난 건데요. 반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4개월째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엔 전년 같은 달 대비 12만 5천 명이나 줄었는데요. 2021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청년층 고용률도 45.5%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떨어져 2년 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쉬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네,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몸이 좋지 않아서가 39%가량으로 가장 많았고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퇴사 후 계속 쉰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전체 나이대를 대상으로 물어본 거여서요. 청년층만 떼어놓고 보면 몸이 좋지 않아서 비율은 낮아지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비율은 좀 더 높아질 거라는 게 통계청의 분석입니다. 예.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퇴사 후에 계속 쉰다라는 답변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만큼 청년층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뜻일까요? 네, 현재 일자리 상황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월급이 적고 처우가 안 좋은 일자리만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건데요. 청년이 기대하는 근로 조건이 기업이 제시하는 조건과 격차가 큰 셈입니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가 확산하고 있는 것도 쉬었음 청년 인구를 늘리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예. 사실 고용브리핑 365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청년들의 마음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더 쏠려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대기업과 비교해보면 근로조건은 물론 무엇보다 임금 격차가 큽니다. 전체 노동자의 지난해 월 평균 실질 임금은 359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0.2% 줄었는데요. 월급은 4.9% 늘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보다 높은 5.1%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타격이 큽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임금은 1년 전보다 줄었고요.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불황으로 대기업 취업문은 좁아지지만 여전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원하는 취업준비생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예, 청년층만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건지 다른 세대는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청년층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층에서도 쉬었음 인구가 늘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허리인 40대에서 그냥 쉬었다는 이들이 전년보다 9.5% 늘며 청년층을 제외하고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60대 이상, 50대, 30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청년층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 역시 힘든 상황인데요. 이런 쉬었음 상태가 계속된다면 오히려 무기력만 커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쉬었음 상태가 1년 반에서 2년이 넘어가면 본인의 근로 의욕이 줄고 낙인 효과까지 더해져서 실직 상태가 장기화하는 경향이 굳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 활동이 줄고 세수도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쉬었음을 끝내기 위해서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실시한 기술직 신규 400명 공채에 18만여 명이 몰려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채용 사이트가 한때 마비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고임금에 정년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청년들이 얼마나 갈구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듯 전반적 경제 상황이 나쁘기는 하지만 기업들이 채용문을 넓힐 수 있도록 정부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업도 채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런치 인플레이션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점심 한 끼에 커피 한 잔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어서 이를 점심을 뜻하는 런치와 인플레이션을 합해 런치플레이션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고물가 탓에 식당들도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10,000원으로 점심 한 끼 간신히 해결할 정도입니다. 직장인들이 이럴 정도니 대학생들은 더하겠죠. 이들을 위한 1,000원 아침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정말 식사비가 많이 올랐어요. 지갑이 얇은 대학생들에게는 더더욱 느껴지겠죠. 이런 대학생들에게 단돈 1,000원의 아침밥을 챙겨준다니까 모처럼 좀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2,000원, 3,000원대였는데요. 네. 정부와 학교가 밥값을 나눠 부담하면서 4,000원짜리 밥을 1,000원짜리 아침밥으로 내놓은 겁니다. 오픈런이 벌어질 정도로 학생들이 몰린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7년부터 정부가 실시해온 사업인데요. 올해 참여 대학교가 40곳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학생도 68만여 명 정도였는데요. 아침 먹는 습관 기르고 쌀 소비 문화 확산하자는 취지인데 실제 학생들 반응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예, 아침을 먹으면서 이제 든든하게 건강도 챙기고 또 비용도 줄일 수 있으니까 진짜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정책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대학생들이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로 식비를 꼽았습니다. 56%로 절반이 넘었고요.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줄인 지출이 식비라고 응답한 비율은 77%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 1,000원 아침밥을 찾는 학생들도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 앞으로도 좀 이런 혜택을 보는 대학생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리 학교에서도 1,000원 아침밥 먹게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요. 올해 대학 식비 지원 대상은 원래 50만 명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8만 명이 넘는 신청이 들어오면서 예산도 더 늘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업 규모와 예산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든든히 아침밥 챙겨 먹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쉬거나 구직을 단념한 현실. 고용시장의 진짜 봄날은 언제쯤 찾아올까요? 그냥 쉬었음을 끝내고 문 밖으로 나오는 청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서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